자, 두 번째가 우리 이제 실천 기술론입니다. 자, 실천 기술론은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뭐가 없냐? 개인, 가족, 집단, 모델만 알면 돼요. 진짜 제일 간단하죠. 근데 모델이 너무 많아. 그게 문제예요. 모델이 많아서 문제지 그 모델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 속성 그린우드가 이야기했잖아요. 야, 사회복지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1920년대 사회복지는 전문가가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누가 열받았냐면요. 저기 있네 이제 이 리치모드 여사가 열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이란 무엇이냐, 사회진단 뭐 이런 책들을 쓰면서 사회복지는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40년대 후반에 이 그린우드라는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 안에는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문승강권이라고 했죠. 이문승강권이라고 그랬어요. 이론이 있어요. 전문적 이론이 있어야 된다. 전문적 문화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승인이 있어야 된다. 윤리강령 있어야 된다. 자, 전문가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 요 5가지를 전문직 속성으로 본 거예요. 요 5가지가 있으면 전문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문승강권이에요. 이문승강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문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이론 체계. 그래서 이론이 있어야 된다. 전문직의 권위와 신뢰. 그렇죠. 권위가 있어야 된다. 사회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된다. 선생님 우리 보면 우리 의사,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양반들 우리가 전문가라고 봐요, 안 봐요? 전문가라고 보잖아요. 전문가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전문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거예요. 자, 명시된 윤리강령 전문직의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이문승강권 해서 요 문화들로 나타나는 것이 사회복지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전문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문적 관계 있겠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있는데 전문적 관계에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인에 대한 관심 및 배려예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관심감을 갖고 배려를 해줘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돈 받고 일한다 하더라도요. 관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해주려고 해요. 뭐 이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자녀들한테 뭐 할 때 어때요? 아유, 내가 그냥 이래도 어때요? 다 해주죠. 그냥 궁시렁궁시렁 될 수는 있어. 그래도 이제 다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왜 그러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헌신과 의무. 왜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헌신하고 가질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월급 받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라 라고 하는 헌신과 의무. 자, 권위와 권한이 있어요. 권위. 누가요? 위치에서 오는. 위치에서 오는 거잖아. 클라이언트는 왜 온 거예요?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는 문제 해결. 선생님 우리 쉽게 생각해요. 수술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을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믿죠. 안 믿으면 안 가고 일단 그리고 권한이 없어. 믿어야 돼. 이 양반이 그냥 그래 이 양반이 잘해줘라 하면 이제 이러면서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준 사람은 의료 문제 생기지 않고 진짜 수술 잘 됐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처럼 권위와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의사가 반말해도 돼.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수술만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게 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권위와 권한이 나타난다. 자, 진실성과 일치성도 나타나죠. 이야기할 때 진실 어린 이야기 해야 되고 충고할 때도 빈말로 하면 안 되죠. 아유, 잘 될 거예요. 뭐 이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진실성이 나타나야 되고요. 일치성 그리고 이제 하는 이야기들 행동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성과 일치성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직접 실천, 간접 실천이 있죠. 자, 그럼 직접 실천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게 직접 실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접 실천은 뭐냐면 교육이 있고요. 상담, 대부분 상담이 제일 많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알아야 돼. 교육, 상담, 훈련시킬 수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대부분 직접 실천이에요.
나머지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직접적으로 하는 거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못해. 못해요. 다 알 수 없어.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클라이언트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 문제가 많은데 그걸 다 해준다? 그거야말로 거짓말입니다. 그게 더 거짓말 같죠. 그래서 이 대면 접촉을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지는 않다. 그래서 상호작용 능력을 강조하지만 대부분 상담하고 그냥 뭐예요?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면서 동조해주고 뭐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더 많은 게 간접 실천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뭐 해줘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길에서 간접적으로 조력을 하게 되는 것이 간접 실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발견하고요, 발굴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거 하구나, 저런 거 하구나. 그래서 이제 뭐 저 현장에 있을 때 되게 진짜 재밌었던 게 그 이야기 했었을 텐데, 제 동생이 이제 세관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청바지 우리 애기들, 청소년 애기들 이제 입힐 수 있도록 청바지 좀 이렇게 좀 빼줘라. 그 불법으로 이제 갖고 다 압류당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건들이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고 갖고 가면 되는데 그 세금이 더 비싸대요. 그래서 세금을 내면은 물건을 팔아도 이윤이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잡히면 그냥 놔두고 안 잡히면 하고 다 못 잡는데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애기들이 한 청소년들이 솔직히 한 30 몇 명 돼서 한 2벌 정도 달라고 하면 100벌 달라고 하면 줄까? 막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2만 벌 빼놨었다고. 그래서 100벌 달라고 했다 욕 오지게 먹었어요, 동생한테. 2만 벌 빼놨는데 100벌로만 갖고 간다고 하니까 짜증 이빠이 내고. 아, 나는 미안해서 아니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연결하고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청바지 애들한테 다 사줄 돈이 없으니 이런 방법들을 연결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간접적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모델을 봐야 되겠죠. 자, 정신역동 모델입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모델이잖아요. 근데 왜 모델로 왔을 땐 정신 역동 모델로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 역동 모델로 나와요. 이게 정신 분석이죠. 정신 분석에서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요. 자, 그러니 정신 분석 이론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결정론이에요. 결정론이란 건 과거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신결정론의 특징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과거 경험에서 찾아요. 과거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이 과거 경험에서 찾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결정론의 근거예요. 심리요, 심리. 왜 내 생각이잖아.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결정론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나 저 무서워. 난 아직도 물속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 가서 놀긴 하는데 진짜 여기까지 오면 진짜 떨려요. 가슴 이렇게 목까지만 와도 진짜 막 그럽니다. 예전에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그게 안 없어져요. 진짜 파도 이렇게 높게 치면은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해수욕장 가고 뭐 가자. 안 가요. 무서워서 안 가는데 내 얘기는 못 하겠고 안 간단 말이에요. 무섭고 뭐 어디 안 가요. 무서워서. 자,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는 계속 있는 거죠. 이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론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꿈, 자유현상 이런 것들을 해석해줘요. 그래서 뭐도 나와요. 저항도 나올 수 있고요. 전의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주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아. 그럼 재해석해주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훈습. 여러 번 반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 훈습.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역동 모델은 장기적 모델입니다. 장기적 모델이 정신역동하고 심리사회 모델이 장기적 모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두 개 다 어디 가요? 과거를 갑니다. 과거에 가서 현재도 중요하다라고 보지만 과거로 가서 과거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장기적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뭐 단기 모델 막 이야기하면서 단기적 얘기하면서 이제 이 정신분석이라든지 정신역동이나 아니면 심리사회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심리사회 모델.
뭐 우리 정신분석, 자아심리, 의사소통, 대상관계이론. 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대정자 역이생이었잖아요. 대정자 역의생. 자, 대상관계이론, 그다음에 정신분석이론, 자아심리이론. 요 세 가지가 사람, 인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역할이론, 의사소통, 생태체계. 요것이 이제 환경에 대한. 그래서 뭐였어? 심리사회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황 속의 인간.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 지시 기법들이 있는데 간접적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직접적 기법입니다. 자, 지지하기. 어디에 지지해요? 정서에 지지하죠. 정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시하기는 뭐예요? 이렇게 해. 이렇게 지시하기. 탐기, 환. 이게 뭐예요? 카타르시스, 환기법이죠. 응어리, 가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만드는 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도록 할 수 있는 게 환기법. 자, 인간 또는 개인, 환경에 대한 고찰, 유형, 역동에 관한 고찰, 발달적 고찰, 이런 고찰들을 하는 거죠. 인간, 뭐 유형, 역동에, 그러니까 발달적 고찰은 유아기, 뭐 영아기, 아동기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발달적 고찰이고요. 유형, 역동에 관한 고찰이 뭐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심리적 문제죠. 심리적 문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간 상황에 대한, 즉 환경에 대한 고찰이죠.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요 직접적 개입 기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 해결 모델입니다. 문제 해결 모델은 뭐 제가 이제 뭐 따로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 요새 잘 안 나오거든요. 이제 문제 해결 모델은 우리 그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합친 게 문제 해결 모델이에요. 그래서 펄만이 진단주의 입장에서 기능주의를 도입했는데 요게 문제 해결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강점은 문제를 위험으로 보지 않고 도전으로 보는데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4P, 6P 이렇게 얘기해요. 4P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문제 풀이하면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기관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사람, 문제, 기관, 과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4P예요. 자, 기관 갔더니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6P입니다. 전문가, 프로그램 제공. 뭐 제공에 대한 내용이죠. 제공. 사람, 문제, 장소, 과정.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기관, 장소죠. 기관을 찾아가는 과정.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4P 아마 나올 겁니다. 4P. 근데 4P 아니면 나올 게 없고 요새는 나오는 확률이 거의 없죠. 근데 뭐 0%는 아니니까 이번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행동수정 모델. 행동수정 모델은 인행사에서 배웠어요. 인행사. 자, 우리 스키너와 반두라 있었죠. 행동이론. 그 행동이론이 행동수정 모델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모든 것들은 관찰 가능 행동에 초점을 두면서요 조작적인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법들이 강화 처벌, 토큰 경제, 타임아웃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모방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모방도 들어가고 해서 우리 이제 또 모방도 있어요. 체계적 둔감화도 있을 수 있고요. 행동 시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행동수정 모델의 내용인데 행동수정 모델을 따로 볼 필요는 없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행동주의 이론에 나오는 그 반두라랑 스키너 그 기법들이 그대로 행동수정 모델에 들어간다라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과대중심 모델 무조건 나와요. 이런 것들 뭐가 된지는 몰라도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단기 모형 있죠. 단기 모형.
자, 단기 모형이 뭐가 있어요? 과제 중심, 위기 개입, 인지 행동, 전략적, 해결 중심. 요게 이렇게 5가지만 아세요. 원래 더 있긴 한데 뭐 굳이 뭐 이제 시험엔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단기 모델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왜 그러냐면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과거의 그 원인보다는 해결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제 중심은 왜 그러냐? 시간 제한적 단기 모델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과제가 뭐였어요? 과제.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였죠. 선생님, 저는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왔어요. 라고 하는 인식한 문제를 사회복지사가 인정한 문제. 요게 바로 과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규명 오자마자 문제가 규명됐잖아요. 그럼 우리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계약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종결 이렇게 짧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단기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제, 이 치료 초점이 과제거든요. 과제를 두세 가지 문제로 특정하거나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이렇게 보고 과제 하나, 둘, 세 개 하면 또 여기서 나눠지는 거죠. 두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큰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심리학적 역동보다는 현재 활동에 강조하는 거, 현재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요 과제 중심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입 과정 시작하기. 요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의뢰된 사람만 시작하기입니다. 오기 싫은데 왔어. 그러니까 내 문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라포 형성도 좀 해야 되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시작하기고요. 직접 찾아온 클라이언트는 바로 문제 규명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이래서 왔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중에 사회복지사가 듣고 아, 이게 진짜 문제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보고 과제 중심 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 규명을 하고 계약, 실행, 종결 순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과제 중심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기 개입 모델 가장 짧죠? 6주짜리로 가장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위기 개입은 뭐냐? 구체적이고 관찰한 가능한 문제예요. 구체적이고 관찰이 가능해야 되지, 관찰이 가능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고 이러면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럽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고, 가장 위기 개입의 가장 큰 중요한 게 뭐예요? 위기 이전에, 자, 위기 이전에 정서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되돌리는 거야. 왜 정서 상태냐라고 하면은, 선생님,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고 배우자가 죽었어. 극단적으로 배우자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잖아요. 살릴 수 없어요. 내가 살리면 이러고 있나? 내가 그냥 다른 데 가서 사람 살리고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담을 통해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상갓집에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 지문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기 개입 모델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 상태. 그래서 이전의 정서 상태로 문제는 해결 못 한다니까요. 사람이 죽었고 막 교통사고 났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요? 못하지. 그러나 거기에 그 문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위기 개입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만성적 클라이언트에겐 부정적이에요. 만성적으로 계속 눌려 있어. 저는 하면 안 돼요. 계속 실패했어. 저는 진짜 홍수환 아저씨가 진짜 위대한 게 뭐냐면요, 7.8기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선생님 7번 실패했는데 8번 어떻게 해? 나는 7번을 실패를 안 해요. 도전을 안 하니까. 어떻게 7번을 해? 사람이 7번 실패할 동안 7번을 도전을 어떻게 해? 솔직히 한 두세 번 도전해보고 안 하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더 대단한 거죠. 이런 것들처럼 만성적인 사람들,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사람은 도전 자체를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쓸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 또 하나, 위기 개입의 가장 큰 특징, 사회복지사가 어때요? 직접적 역할이죠. 그래서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 수직으로 나타나는 거지 수평적으로 무언가 움직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클라이언트는 무슨 생각을 못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진짜 목덜미 잡고 끌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개입과정, 사정, 계획, 개입, 위기 대비 계획. 이렇게 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개입 방법으로 틀린 것은 위기 개입은 어떻게 들어간다. 과대 중심은 인지행동은 뭐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 뭐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요? 문제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뭐부터 바꿔야 된다? 잘못된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잘못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행동이 변한다 라고 얘기한 게 인지행동 모델이죠. 자, 문제 중심의 개입, 현재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과거로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인지행동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정신분석, 정신역동이죠.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반대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과거로 가고 이러진 않아요.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조화된 접근. 자, 구조화된 접근하는 게 두 가지예요. 과제 중심 인지행동 모델. 자, 인지행동 모델의 앨리스죠. A, B, C, D, E 이론. 자, 요것이 이제 딱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책임성 강조해요. 대부분 뭐 때문에요? 수평적 관계 또는 협력적 관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평적 관계, 협력적 관계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결정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자, 교육적 접근이요. 왜요? 아까 생각을 바꾸게 하려면 교육시켜야 된다니까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교육적 접근, 소크라테스 질문 사용입니다. 이 뭔지 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요 이렇게 시험에 떨어지면 왜? 아니요,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뒤쳐졌으니까 왜? 막 이렇게 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나중에 대답을 못 한다니까요. 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아직 그래도 살만해. 노력하면은 변할 수 있어. 저는 진짜 노력하면 변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제 물론 저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저는 서울대 나온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면 이제 학벌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나온 사람은 이길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따라갈 수는 있어요. 노력하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면 그래 똑같아지지 못해요. 대신 똑같아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노력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교육적 접근이라고 하죠. 자, 앨리스의 ABCD 이론, 선행사건, 자, 비합리적 신념, 결과 나오는 거죠. 잘못된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뭐야 논박하는 거죠.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해서 효과, 이펙트. 그래서 다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게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요거 인간 중심 모델,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안 배웠잖아요. 근데 내용이 다 배운 거예요. 자, 뭐요? 인본주의. 누구예요? 인본주의. 우리 로저스의 내용이에요. 로저스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서 만든 것이 인본주의 또는 클라이언트 모델, 인본주의 모델이라고도 해요. 또 인본주의 모델, 뭐 인간 중심 모델,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로저스의 내용들. 그래서 생각나세요? 현상학 이론 할 때 제가 설명했던 거. 그냥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여기 끝이라니까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담사 뭐 할 때 무조건적 긍정 이런 것들 들어가긴 하죠. 없어요. 다 대용이다. 보면 자, 보세요. 긍정적 미래지향적 비지시적 모델. 지시하지 않아요. 왜 지시하냐? 지시는 뭐예요? 수직적 관계일 때 지시하는 거잖아요. 지시하지 않는다. 인본주의 관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최고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최고다잖아요.
사람이 최고자. 그래서 수평적,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자, 일치성,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 수용 강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관심, 그리고 일치되는 행동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입니다. 자, 인파운트 모델 역량 강화죠. 이제 역량 강화는 강점 관점, 관점을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강점 관점 실천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이죠.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강점을 봐서 더 한 단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성장이 되면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잠재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합니다. 자, 자기 효능감, 강점 발전을 위한 조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효능감을 증진시킵니다. 자, 개입 단계, 대화 발견이죠. 대화가 뭐예요? 현방파, 현재 상황 명확화, 방향 설정, 파트너십 형성. 발견, 강자이죠. 자, 강점 발견,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수립, 강자해. 그래서 대화 발견 발전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방파와 대화하여 강자해를 뭐하자? 발견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족 실천 주요 순환적 인과성. 돌고 돈다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뭐 한다고요?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게 순환적 인과성. 자, 환류, 정적 환류와 부적 환류가 있어요. 정적 환류, 부적 환류. 자, 의사소통의 이중 구석,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것을 모두 전달하는 것이 이중구소. 자, 사이버네틱스.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 객관성. 1차 사이버네틱스는 객관성이에요. 그래서 구조적 가족치료, 전략적 가족치료, 경험적 가족치료, 다세대 가족치료 이런 것들이 이 객관성을 중시하는 거고요. 2차 사이버네틱스는 주관성입니다. 주관성. 그래서 이제 해결 중심, 이야기 치료. 요게 이제 사이버네틱스죠. 그래서 2차 사이버네틱스, 1차 사이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모더니즘. 그러니까 1차 사이버네틱스는 모더니즘이고요. 2차 사이버네틱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족 체계 경계. 자, 경직된 경계, 애매한 경계, 모호한 경계, 명확한 경계. 자, 경직된 거, 뭐 모호한 거, 애매한 거, 명확한 거. 명확한 게 가장 좋은 거죠. 애매한 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모호한 걸, 경직된 걸 아마 저기 이제 밀착된 걸로 볼 겁니다. 밀착된.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까운 거, 스토커처럼 너무 가까운 거. 자, 애매한 게 너무 먼 거, 방임이라고 했잖아요. 먼 거. 그래서 명확한 경계는 그 가운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확한 경계. 자, 폐쇄 체계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 가족만 들어올 수 있어. 아무도 못 들어와. 개방 체계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관련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도어락이라고 하면 폐쇄 체계는 가족만 도어락 번호를 알고 있는 거고요. 개방 체계는 도어락 번호를 관련이 있는 사람,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요런 개방형 그 도어락 번호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방임형, 임의형 가족 체계는 뭐예요? 도어락 자체가 없어. 그냥 아무도 못 들어와. 그냥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라고 죄송해요. 방임형은 뭐예요? 도어락 자체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누구나 들어와. 누구나 모두 그냥 우리 집이 사랑방이에요. 그냥 술 먹고 막 취한 사람도 우리 집 왔다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방임이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다세대 가족 치료. 세대간이죠. 뭐 볼 수 있어요? 가계도, 가족 자아 분화, 또 뭐 있어요? 하나 탈삼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다세대 가족 치료죠. 그래서 미분화된 가족자를 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가족자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관계, 탈삼각화를 없애려고 하는. 삼각관계는 뭐예요? 제3자를 투합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투입된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탈삼각화. 자, 가족 체계 내에 문제가 한 세대 간 전이죠. 그래서 다세대를 보는 거잖아요. 다세대를 보려고 한다. 다세대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 세대 간 전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다세대 가족 치료입니다. 자, 구조적 가족 치료. 자,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역기능 구조가 계속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해요? 명확한 구조로, 한 구조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한다고 했어요? 합류한다고 그랬죠. 합류. 자, 합류해서 실현하고 또 뭐 한다고 했어요? 긴장 고조시키기 하죠. 긴장 고조시키기. 이렇게 긴장 고조를 시키면 얘네들이 어떤 문제 해결 체격들을 보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잘못된 역기능, 자, 역기능적 균형 깨트리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구조를 다시 재구조화 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구성 재명명은 여기 아니에요. 여기 잘못 들어갔네요. 자, 이거 어디 재구성 재명명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재구성 재명명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나오는 거죠.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경험적 가족치료,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의사소통 모형.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또 하나 특징 뭐가 있어요? 성장 모형. 다른 것들은 다 치료 모형인데 얘는 성장 모형이죠. 그래서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성장 모형이죠. 그래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강조해요. 그래서 긍정적 의사소통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안 좋은 의사소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일청이 긍정적이고, 회유형은 뭐예요? 비난형이 뭐예요? 비난형.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높아! 비난하니까 이 회유형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이죠. 분위기를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초이성형, 차가운 느낌을 받는 거죠.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차가운 느낌을 받게 만드는 게 초이성형. 산만형,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혼란형, 산만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그래서 가족 조각. 자, 시각적으로 표현이죠. 시각적으로 표현. 가족 그림으로 표현. 역할극 또는 역할 연습. 다른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거. 역할극이죠. 역할극. 자, 전략적 가족치료. 자, 전략적 가족치료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단기 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역설적이죠. 역설적 기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반대로 된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하려고 하죠. 자, 두 번째, 증상 처방. 이게 역설적 지시엔 증상 처방이 있고 변화 제지가 있잖아요. 변화 제지. 너무 빨리 변화한다. 그래서 변화한 걸 제지하는 것이 변화 제지. 증상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선생님들 괜찮아요. 시험 떨어지면 뭐 내년에 다시 보면 되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공부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공부하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증상 처방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재구성, 재명명, 정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재구성, 재명명, 재정의.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순환 질문. 가족 구성원이 둘러 모여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발달적이라는,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시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또는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오해라든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질문 기법이 순환적 질문이죠. 자, 해결 중심. 자, 과거보다는 미래 해결 방안 구축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가족 치료에 그거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문제 원인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전략적 가족 치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해결지향적 질문 기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단기 치료죠. 자, 그럼 뭐요? 예외 질문.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예외 사항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탈이론 비규범이죠. 탈이론 비규범을 보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자, 예외 질문. 두 번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또 뭐 있어요? 관계성 질문. 자, 시작점 면담에 대한 질문. 변화에 대한 질문이죠. 시작 변화에 대한 질문.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시작 처음 됐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물어보는 변화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 중심의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야기 치료가 있습니다. 이야기 치료 뭐 이야기에 뭐 초점인데 다 필요 없고 요거죠. 문제 외연화. 문제 외연화가 뭐예요? 자, 문제와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로 보는 것이죠. 문제를 사람과 구분해서, 문제와 사람을 구분해서 문제를 문제 자체로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의 외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집단 역동입니다. 자, 집단 역동의 구성 요소, 의사소통 유형. 집단 역동의 이제 유사통을 통해서 그 집단 역동이 구성되겠죠. 집단의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가, 거기서 대인 관계들, 지위와 역할, 그 가치 규범, 그 집단에서 어떤 가치와 규범을 하는지, 긴장과 갈등, 응집력, 하위 집단, 이런 것들로 집단 역동이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이제 나타나는, 역동이니까 동작이잖아요. 집단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의사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요소들이 나타난다. 자, 우리 치료 효과, 얌론이죠. 희망과 고치.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자, 보편성, 일반화. 아,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남들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구나. 정보 전달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이타심, 이타성. 다른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 이타성. 자,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 집에서 할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집단에서 해볼 수 있겠죠. 사회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겠죠. 모방행동,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들, 또 거기 안에서 대인관계 학습도 가능하겠죠. 집단의 응집력, 함께 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과 으쌰으쌰하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공부도 혼자 하는 것보단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자, 정화. 우리 정화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화. 그러니까 이 정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있던 거 안 좋은 것들을 뭐 꺼내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실존적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치료의, 집단 치료의 효과입니다. 자, 집단의 분류. 뭐 이 집단 분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지지집단. 지지집단, 자조집단이라고도 해요. 자조집단, 지읒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라고 그랬어요. 자조집단, 지지집단. 자, 특징, 문제 대처 능력 향상입니다. 문제의 대처 능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치료집단이 움직이죠. 두 번째, 교육집단, 지식, 기술, 정보 제공. 요 단어들이 나오면 다 교육이라고 했죠. 교육자, 교육,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식, 기술, 정보 제공입니다. 자, 성장 모델, 잠재력 향상.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요? 스스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치료 집단,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집단은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 치료 집단은 뭐예요? 의사가 환자 치료해 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구성원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치료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치료 집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화 집단, 의사소통, 사회기술 향상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사회화 집단입니다. 자, 과업 집단이 있어요. 자, 과업 달성에서 목표 달성, 목표 달성. 그러니까 보통 이익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요거를 한다. 보는 것이 이제 요 집단입니다. 자, 우리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에요. 자, 준비, 계획 단계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집단을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야. 그리고 특징은 어떻게 할 거야. 인원수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떤 목적으로 만들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다 계획 단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기 단계는 이런 특징들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오픈을 했잖아요. 이런 사람 모이세요. 사회복지 1급 따기 위해서 먼저 이거 모였잖아요. 초기 단계는 이제 서먹서먹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긴장감이 남아있고 이제 이런 시기들이 초기 단계죠. 자, 사정 단계, 그 시기가 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키님이 요 사정 단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초기에 이제 끝났고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이 이제 파악된 거죠. 자, 중간 단계 개입이죠. 그래서 가장 활발한 집단 구성원들이 대부분 친해져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 하는 게 종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기록도 시험에 잘 나오죠. 기록도 뭔진 몰라도 하나가 나올 거예요. 뭔진 몰라도. 자, 과정 기록. 자, 뭐요? 있는 그대로. 대화 형태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야기했던 내용.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지도 감독이라든지 교육적 목적에 정말 잘 쓰이는 것이 이 과정 기록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되면 시간, 비용이 많이 생기는 것이 과정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약 기록. 자, 요약 기록 뭐요?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만 기록하는 것이 요약 기록에서 사회복지 기관에서 가장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약 기록의 특징은 사례가 길수록 사용해요. 사례가 길수록 사용하는 것이 요약 기록. 그래서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뭐 가능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만 하다 보니 뭐 전체적인 내용들 막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뭐랄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처럼 볼 수는 없지만 큰 틀은 모두 전체적인 서비스 과정, 이게 전체적인 서비스 과정이라는 게 세부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큰 틀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체 기록, 서술체로 기록하는 거죠. 뭐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융통성, 특수성들을 반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야기체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글쓰기 능력에 따라 좀 좌우가 되고요. 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읽어봐야 돼서 조금 내용 파악이 좀 어려운 것이 요 이야기체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문제 중심 전문가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많은 곳, 특히 이제 병원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 중심 기록이었죠. S 주관적, O 객관적, A 사정, P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중심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